안녕하세요. 락스이즈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SS의 새로운 속성 중에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레이어는 기존의 CSS의 우선순위 정하는 기본 방식 외에 레이어들끼리 순서를 정할 수 있고, 레이어 안에서도 또 기존의 CSS 우선순위 룰대로 그대로 CSS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속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연결되어 있는 CSS는 지금 스타일 CSS인데 여기다가 간단하게 레이어 순서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캐릭터 셋부터 설정을 하고 레이어 순서는 add layer 다음에 순서를 reset CSS 그리고 베이스 그 다음에 theme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순서를 정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일단 뒤에 레이어 다음에 이름을 나열하면 요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기겠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드는 건 레이어하고 레이어 이름 안에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CSS를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체 요소를 선택해서 마진과 패딩을 제로로 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게요. 화면과 같이 CSS가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폰트 사이즈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요 CSS 리셋 CSS를 우리가 보통 이제 별도의 파일로 많이 뺀단 말이죠. 별도의 파일로 예를 들어서 리셋 CSS를 만들고 좀 전에 만들었던 요 속성을 옮길게요. 그러면 저 속성을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자, 불러올 때 이름을 지정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직접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름 없이 먼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import URL 안에 reset CSS를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얘를 레이어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보면 여전히 아까와 마찬가지로 reset CSS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없이 레이어를 생성하고 바로 걔를 적용했어요. 좀 요거가 좀 전에 제가 이제 리셋에다가 지정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얘가 리셋 레이어야 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레이어들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베이스하고 theme 레이어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dd layer, 베이스부터 볼게요. 간단하게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일단은 CCC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적용이 됐죠? 저장하자마자 지금 브라우저 화면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컨셉으로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엔 테마, theme을 만들어 볼게요. 심에서는 그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색깔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얘를 요 theme을 베이스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래도 지금 바뀌지 않아요. 자, 일반적인 CSS 룰 따지면 마지막에 있는 얘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순서를 정한 거거든요. 1번, 2번, 3번 요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지금 마지막에 있는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냐면 테마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린색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순서를 이렇게 또 바꿔볼게요. 테마를 놓고 마지막에 베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베이스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얘를 다시 아래로 내렸을 때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도 베이스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처럼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놨습니다. 그래서 테마 요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그리고 만약에 뭐 더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뭐 흰색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들의 이름을 매기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레이어의 이름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레이어하고 베이스 요 이름에 들어가는 CSS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add layer하고 이 안에다가 CSS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는 익명 레이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할 때 앞서 얘도 우리가 가져올 때 이름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
익명 레이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없는 레이어를 만드실 수도 있고 콕 집어서 이름이 있는 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름이 있는 레이어와 이름이 없는 레이어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이름이 없는 요거에는 이후에 CSS를 추가하려면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있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이 있게 되면 밑에서 작성하다가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추가로 다시 해당 이름을 불러오고 CSS를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베이스를 밑에 더 불러오고 이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으면 여기 안에 H 뭐 1, 2, 3들은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지금 기존의 CSS에다가 얘를 추가하신 거예요. 베이스라는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게 나중에 순서도 우리가 위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할 때 이 순서도 바꾸기가 편하고 이름이 있어야 이후에 그 레이어에다가 스타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름이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CSS 작성할 때 특정 CSS는 특정 클래스명이 있을 때 그 스타일이 지정되거나 또는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버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자, 리버트라고 하면 우리 포토샵에도 리버트가 있거든요. 마지막 저장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TML에서 여기 H2에 제가 no 테마라고 해서 no theme이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해 놨어요. 만약에 저 클래스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적용된 CSS를 이전의 레이어에서 적용한 CSS로 되돌려라 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일 CSS에서 베이스에다가 기본적으로 H2에 칼라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칼라를 블루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H2들이 블루로 바뀌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베이스 다음에 누구였냐면 테마였어요. 그러면 테마에서 가서요. H2의 색깔을 컬러를 레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레드로 변경이 됐죠. 지금 제가 CSS를 아무리 하단에 이렇게 추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서상에서 베이스 다음에 theme, 테마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한 컬러가 먹고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이 컬러 레드 대신에 이전에 베이스에 지정한 이 컬러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 클래스명 요게 있을 때. 클래스명 no theme이 있으면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테마에 가서 클래스명 no theme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한테 컬러를 리버트 레이어라고 해봅니다. 리버트 레이어. 하고 보시면 화면과 같이 여기에 H2 얘가 해당 부분 클래스명 노스임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얘한테만 있거든요. 얘도 H2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중첩해서 여기 테마에서 지정한 컬러가 잘 나오고 있고 이 클래스명 노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얘의 이전 베이스에서 지정한 요 컬러로 되돌린 거예요. 리버트. 그래서 스타일을 이전에 지정한 스타일로 되돌리는 기능이 리버트 레이어입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어 네스팅, 네스팅해서 중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안에 레이어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샘플에는 네스팅이라는 클래스명 안에 p 태그가 있습니다. 저 요소를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utils라는 이 레이어 안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하고 레이어 이름은 테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 네스팅 안에 이 선택하고 컬러를 CCC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스타일이 반영이 됐습니다. 밑에 저는 블럭컷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블럭컷에도 제 똑같은 스타일을 지정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저 스타일이 여기 유틸스 안에 테마에 있거든요. 유틸스 안에 테마라고 하고 유틸스 안에 테마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추가하겠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dd layer, utils 안에 점 찍고 테마.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CSS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블록컷이었죠. 블록컷 태그를 선택을 하고 똑같이 컬러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블록컷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의 여기 이 레이어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가를 할 때
유틸스 안에 테마라는 레이어에다가 기존의 네스팅의 P 플러스 요거를 추가해라 라고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스타를 잡으실 때 주의사항은 얘가 레이어를 작성하지 않은 일반 CSS. 예를 들어서 지금 H1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H1을 제가 맨 위에다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1을 선택해서 컬러를 예를 들어서 옐로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H1의 컬러가 옐로우인데 이게 우리 아까 여기 베이스에서 제가 이게 컬러를 바꿔볼게요. 블랙이라고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꿨어요. 자, 베이스에서 H1, H3 여기에 스타일을 분명히 제가 검은색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옐로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레이어 바깥쪽에 있는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unlayered 스타일이라고 해요. 자, unlayered 스타일은 레이어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기반으로 CSS 짤 때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아닌 거에다 CS를 짜시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쟤를 바꿀 일 있으면 무조건 레이어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옐로우가 눈이 좀 아프요.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다음은 똑같이 CSS 할 수 있는 미디어 쿼리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M 미디어 해서 예를 들어서 태블릿 사이즈 이하라고 해볼게요. 해서 레이어, 베이스라고 하고 바디에 백그라운드를 GCC라고 저장하고 미디어 쿼리 안에서 레이어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거 배경색이 지금 흰색으로 나오는 건 유틸이라는 레이어에서 우리가 아까 흰색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유틸 레이어에서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CCC로 768 이하에서 바꿔보자. 이렇게 CCC로 바꿔봤어요. 색깔이 안 보이는군요. 얇은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768 이상에서는 흰색, 768 이하로 들어오면 지정한 배경색으로 잘 변경되고 있습니다. 레이어도 미디어 쿼리와 연동해서 스타일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람직한 레이어 사용법의 순서는 우선 상단에 화면처럼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리셋 다음에 전체 레이어 잡아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헤더, 메인, fu터 뭐 그 사이에 레이아웃에서 뭐 이제 공통의 CSS까지 다 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임포트 해올 거 리셋 CSS나 레이아웃 CSS나 뭐 그 외 웹 폰트나 이런 것들을 임포트하는 거 묶어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섹션별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화면과 같이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레이어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했던 레이어가 브라우저 호환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i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브라우저에서 공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